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1년 1월 31일 이슈 진단 24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공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딥스가 트럼프 안가 침투에는 성공했으나 트럼프 암살에는 실패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처럼 미국의 재난관리본부 FEMA에 살인 면허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트럼프 안가에 침투해서 딥스에 대한 고소장 5,000개를 절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플로리다 마랄라고에 있는 트럼프 침실의 저격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암살에는 실패했습니다. 만일 이 절도 사건과 암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트럼프 측의 자작극이라면 이것은 딥스에게 엄청난 압박이고 그들을 공황 속으로 몰아넣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은 거의 전부가 다 노란 딱지이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 소정의 약간의 수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연방재난관리본부 FEMA가 사실상 미국의 최고 통치기관이었습니다. 오바마가 FEMA에게 재난관리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는 작전을 수행하는 일방적 권위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과거 나치 독일의 준군사조직 SS 친위대를 회상케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명령을 거부하는 FEMA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과 인력을 삭감했고 법을 준수하는 미국 시민을 재판도 없이 가두고 있는 4개의 FEMA 캠프를 폐쇄했습니다. 2017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FEMA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나 조 바이든이 그것을 지금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1월 24일 현지 시각입니다. 조 바이든이 오바마 시절에 FEMA가 누렸던 권한을 부활시켰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FEMA에게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오로지 모호한 지침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익명을 요구한 FEMA의 제5지역 리전 5 감독자가 제공한 것입니다. 바이든이 FEMA 본부장으로 지명한 디인 크리스웰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아직 살아있는 노인 코비드-19 요양원 환자를 이동식 냉장 트레일러에 감금하도록 설득한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녀가 FEMA 본부장으로 임명되면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트럼프가 폐쇄한 FEMA 캠프를 다시 열어 2차 수정헌법 옹호자, 민병대원, 애국자 그리고 반정부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비록 그녀가 아직 FEMA 본부장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FEMA의 모든 시설을 시찰하고 등급을 매기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신은 그녀가 취임하기 전에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NSA의 연락원이었던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트럼프의 요새화된 안가에서 5,000개의 봉인된 고소장이 도난당했습니다. 트럼프의 안가는 버지니아에 2개 있고 메릴랜드에 또 2개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거주하는 플로리다 마랄라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샬롯빌에서 몇 마일 떨어진 강화된 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5,000개의 기소장이 사라졌습니다. 버지니아 안가 또한 12피트 높이의 경계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으며 무장 경호원들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그 외곽을 순찰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울타리에 접근하다가 발각되면 즉각 사살됩니다. 그리고 내부는 생체인식, 보안, 모션 센서 및 비디오 카메라로 보호됩니다. 트럼프가 CCTV 동영상을 검토했고 새벽 2시부터 약 8분 동안 거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때 절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도난 사고에 관한 법의학적 분석은 쓸모가 없다고 익명의 제보자는 덧붙였습니다. 지문도 서면도 없습니다. 건물에 강제로 들어온 흔적은 없었고 5,000개의 고소장이 있는 금고에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도난 배후에 딥스테이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명의 제보자는 이 도난 사건의 동기를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딥스테이트가 필요로 하는 것은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 이후 군사재판소와 관타나모 수용소에 보내려는 딥스테이트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단에 오른 딥스테이트는 이름을 바꾸거나 성형수술을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외국으로 도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지금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3시경 저격수의 총알이 트럼프의 마랄라고 저택 침실 동쪽 벽에 파노라마 창문을 때렸습니다. 최근에 강화 유리를 방탄 유리로 교체하지 않았더라면 트럼프는 죽었을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총알이 날카로운 균열을 일으키는 소리에 깨어났다고 리얼 로 뉴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팜비치 경찰과 트럼프 침실에서 10m 떨어진 트럼프의 비밀 서비스 팀에게 경보를 울렸습니다. 비밀 서비스 팀은 트럼프를 안전한 요새화된 금고로 안내했고 팜비치 당국과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의 팀에게 팜비치 경찰에 전화해서 이것이 오경보라고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왠지 모르게 단호하게 경찰 개입을 거절했고 그는 암살 시도를 더 이상 밖으로 전달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그의 사설 경호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트럼프의 20에이커에 달하는 마랄라고 저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침 7시경 탄도 수사학 전문가가 퀀티코에서 마랄라고로 찾아왔고 총알이 7mm 구경의 레밍턴 매그넘에서 발사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총알이 위에서 아래로 발사되었고 만일 그것이 방탄 유리를 뚫었더라면 트럼프의 두개골을 산산조각 냈을 것이라고 그는 추론했습니다. 그런데 동쪽 창문에 대한 공격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저격수가 지대가 높은 곳 또는 대서양 바다에서 사격을 했을 것인데 그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침실은 지상에서 23피트 위에 있고 근처에 거기보다 높은 지대나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탄도수사학 전문가는 대서양 해안에서 200야드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지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에서 탄 저격수만이 이러한 탄도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저격수는 세계 최고의 명사수일 겁니다. 해병대 저격수이고 저격 교관으로 있는 헌터 베르니우스에 따르면 이러한 저격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게이거에 있는 보병학교의 교관이기도 한데 자연광이 전혀 없는 야밤에 정지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의 극심한 진동 속에서 200에서 400야드 떨어진 목표를 명중시킬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저격수가 항공기 진동 그리고 풍속과 풍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400rpm으로 회전하는 로터의 바람 때문에 자세를 잡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 12개의 고려해야 할 조건이 더 있고 이 저격 임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는 잘라 말했습니다. 화요일 정오까지 트럼프의 비밀 요원들이 마랄라고 저택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인터뷰를 했으나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거나 본 사람은 없었고 총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딥스테이트가 트럼프가 민주당의 괴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버지니아 안가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와 마랄라고에서 발생한 저격 사건이 모두 트럼프 측의 자작극이라면 트럼프 측이 이 두 사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딥스테이트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트럼프 측에서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라는 회유책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혈 입성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